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요산이라는 물질은 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요산은 어떻게 생기느냐,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소화 대사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생기는 물질인데, 퓨린계의 음식물을 먹으면 보통 생긴다고 해요. 보통은 혈액에 녹아 있다가 일반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통풍 환자는 혈액 내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과다하게 축적된 요산이 결정체로 변하고 결정체가 관절 내에 침착해서 염증이 유발되면서 생기게 돼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최근에 많이 생긴 거는 식습관,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소변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생기고, 대사 이상, 그리고 약물이나 스트레스, 탈수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풍은 주로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남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콩팥에서 요산을 제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자에게 많이 생기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통풍은 한의학에서 병증 중에 행비통비라고 하는 병증에 해당하는데, 통풍의 원인을 살펴보면 풍, 열, 습, 어열, 담음 등이 뭉쳐서 생긴다고 하고요. 술을 마시거나 땀을 흘린 뒤에 찬바람을 맞거나 아니면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기거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천적으로 기가 약하거나 중년 이후에 몸 관리를 조심하지 않아서 기와 혈과 그리고 신정이 많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통풍인지를 알려고 하면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 그 발작이 생긴 관절 부위에서 윤활액을 뽑아가지고 요산 결정을 확인해야지 통풍으로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당 관절염이 생겼을 때 혈액을 검사했을 때 고요산 혈증이 나오고, 그 통풍을 치료하는 콜히친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콜히친을 복용을 했을 때 극적으로 호인을 보이면 통풍으로 진단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재생한의원에서는 한약, 침, 약침으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은 관절의 염증과 어혈을 제거해주고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의 원인이 되는 풍, 습, 열, 어혈, 담음 등을 한방적인 진료 방법인 사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 환자의 상태나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서 인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서 요산의 배출 능력이 증가되고 치료되기 때문에 보통 한약을 먹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침치료는 관절막에 직접 자극해서 통풍 있는 부위의 조직의 재생 능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염증이 심할 때 엄지발가락 그 주변에 있는 대도혈, 태백혈, 상구혈, 행간혈, 태충혈 따위의 혈자리에 봉침이나 소염 약침 등 염증을 좀 없애는 데 효과를 줄 수 있는 약침을 주입함으로써 염증을 좀 더 빨리 없애주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고건침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건침법 또한 통풍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급성적일 때는 사실은 큰 효과가 없는데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하면 효과를 보는데, 고건침법 자체가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기혈을 소통시켜 가지고 통증을 제거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치료법입니다. 고건침을 통해서 어혈을 제거하면 아까 말했던 습, 담, 어혈이 뭉쳐서 생긴 통풍의 경우는 어혈이 제거됨에 따라서 그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그리고 통증이 완화되고 그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히친은 통풍 및 기타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인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콜히친을 장기간으로 복용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 상태나 복용량에 따라 설사,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과 같은 위장관의 부작용이나 백혈구 감소증, 골수 억제와 같은 혈액 관련 부작용, 그리고 말초신경병증과 근력약화와 같은 신경계의 부작용, 간독성, 신장기능 저하 같은 간 및 신장 관련 부작용, 발진,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관련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개선해야 될 생활 관리를 좀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 첫째, 저탄수화물 섭취를 통한 극기간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지방이나 근육이 분해되면서 요산의 농도가 급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물을 마시지 않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소변을 통해서 요산이 잘 배출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고퓨린 계열의 식품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술,
고단백질 식품에 이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여름에 특히 좋아하는 치맥, 맥주와 치킨도 퓨린 게 음식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물 내장이라든지 해산물, 등푸르센선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산의 수치는 남성의 경우 한 6.0,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5.0 이상이면 통풍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다면 빨리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십시오.